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사로운 증식 카페 시간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분은 홍주환 대표님이신데요. 이분과 우리 방송 시간 50분 이외에도 장중에서 평일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면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표님과 함께 해볼 시장 이슈 3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11 확진자가 계속해서 30만 명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리오프닝 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행이나 항공은 오늘 계속 올랐고요. 하지만 면세나 화장품주들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발 코로나19 악재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주 올라갈까 했는데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의 탈모약 반값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탈모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개인은 하기 힘든 이런 정치 테마나 급등 테마주들 우리가 여기서도 대표님만의 공약 비법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오늘은 1244원까지 넘어섰는데요. 대형주들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다 보니 외인 수급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대형주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는 과연 어떤 부분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홍주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노란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판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환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빨갛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100원이기에 절대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문자로 참여 코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님 사진이 떡하니 있네요. QR코드는 여기 네모난 거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웹페이지가 하나 뜰 건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 후 들어오신다면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홍주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실 홍주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찾아뵙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은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시장이 또 반등도 나왔고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이 나왔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해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저점에 거의 다다랐고 충분히 이런 시간 동안 저점을 탄탄하게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브리핑에 앞서서 제가 정말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던 그 히든 종목 있죠. 네, 그거 사실 우리 방송에서 종목 명이 공개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종목 네. 명이 바로 국전약품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국전약품 제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어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는 공개가 됐었고요. 맨 밑에 보시면 27% 수익률 보이시죠? 공약일은 3월 10일입니다. 자, 우리가 진입가 8,000원 중반에 들어가서 최고가는 10,000원대까지 27%라는 수익률을 아주 단기간에 맛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 저도 방송 끝나고 따로 여쭤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종목 뭐예요? 저도 바이오 급등주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해서 종목명을 알았는데 저는 왜 매수를 못했을까요? 제가 매수하는 걸 깜빡한 거 있죠.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르기 있나요? 저는 한 주 정도 저한테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네. 그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때문에 네, 뭐 급등주를 그때 또 원하신다고 하니까 네. 급등주 위주로 좀 편성을 해드렸고요. 음,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신풍제약 우리가 잠깐 봐드렸잖아요. 네. 제가 신풍제약 잠깐 봐드리면서 종목 산다 참 진행해드렸었잖아요. 네. 도대체 이 신풍제약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맞아요. 오늘 신풍제약이 아니더라도 제약주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다라고 제가 준비해드렸던 게 바로 국전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이후에 또 노란톡 안에서 따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바이오주를 왜 투자를 하면 좀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때 다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 뭐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요? 뭐 괜찮아요. 저는 이미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국전약품 27% 수익 났지만 그래도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는 선물 보따리시니까 많은 또 종목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화를 보내주시면 또 한 번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급등주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죠. 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국전약품 20%가 넘는 수익률 30%까지 바라보는 이 종목 무료로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과 전략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입장해 보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관전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축 부담이 좀 커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뭐 호재는 없고 이렇게 악재만 가득한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선은 악재라는 건요, 여러분 시장에 뭐 드러나면은 재료가 소멸이 돼요. 그거는 호재든 악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벤트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FOMC 회의가 내일까지 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이 25bp 내외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FOMC에서 50pp까지 첫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언제 반영이 됐냐? 바로 1월 달 올해 연초부터 시장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것이지 사실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는 저는 1월 달 중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악재는 오늘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일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이런 뭐 금리 인상의 문제라든가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크게 악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까지가
리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러시아 이제 디폴트 얘기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상환 금액이 1억 1,700만 달러입니다. 이자만. 네. 근데 이거를 만약 디폴트를 선언을 했을 때 디폴트가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크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거는 신흥국 위주의 해당이 된다. 어차피 이제 뭐 금융 강국이었던 이런 뭐 대형 뭐 우리 강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네.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여기 이제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충격이 있긴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충격은 좀 신흥국 위주에 조금 더 크게 다다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내일 중에 네.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환율이 이제 저기서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3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러시아의 디폴트로 인한 충격보다도 이 디폴트로 인해서 올라가는 환율에 대한 충격이 2차적으로 더 클 것이다라는 게 이 디폴트의 좀 그 중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이제 원래 그 작년부터 네. 환율을 한 1,280원에서 1,300원대까지는 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1,200원대가 훌쩍 넘어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1,28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이 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이 요번에는 25bp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지만 만약에 25bp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환율을 1,300원대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환율이 1,300원대 되면 지금도 외국인 수급이 환율이 높다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좀 하락 중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하락 시장은 맞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크게 다 하락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진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떤 차이냐? 지금은 폭락 장세죠. 네. 그러니까 급락 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한 번 더 반등이 있은 뒤에부터 하락이 나오는 시장은 뭐 어떤 급락 장세나 뭐 폭락 장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빠지는 장세가 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지는 장세가 될 네.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쭉 빠지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야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서 물가 안정세를 찾을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런 시장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원론적인 공급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정말 단순합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돼야 돼요. 네, 국가적으로 여행 제한이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또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게 풀어지게 되겠죠. 그때부터 슬슬 물가 안정이 될 겁니다. 그 단순한 이유예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공급을 넣어주려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로 그냥 리오프닝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요. 근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는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뭐 30만 명 계속 넘어가고 있고. 네. 자, 그리고 네. 방역 당국에서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모임 인원이라든가 영업 제한에 대해서 완전 해제를 논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랑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인수위원회가
둘이서 만나서 다음 주부터 완전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여행과 항공 테마는 좀 강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요, 이 중국발 또 경제 봉쇄 위기에 나오면서 면세나 화장품 같은 주들 리오프닝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리오프닝은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이 중국발 악재 때문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왜 괜찮아요? 그러냐면은 네. 오늘 중국발 악재가 좀 있었죠. 네. 관동성 일부 이제 지역에서 네. 다시 이제 봉쇄 조치가 네. 나왔단 말이에요. 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지역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있어요. 가동이 중단이 되죠. 맞아요. 그럼 또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네. 조금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전혀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오늘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나름 잘 움직여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국이 여행 제한 해제 조치를 다음 주부터 빠르면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청자분들 단순합니다. 중국발 지역 봉쇄,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에 대한 악재보다 영국발 여행 제한 해제에 대한 호재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발 악재는 악재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거고요. 영국발 호재는 호재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에게 악재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음. 그러면 오늘 리오프닝주 중에서 내린 섹터는 지금 오히려 그럼 매수 가능한 시기일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 리오프닝 중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포트에 리오프닝 주가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담아 가셔야 나중에 아주 훈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훈훈한 수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수익을 짭짤하게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익률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제주 맥주 주류 관련주죠. 그리고 디오요의 엔터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주, 모두 투어, 여행주, 국전약품, 바이오 등등해서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11%까지 27% 모두 여러분들께 노란톡 안에서 얘기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해드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안에 그래도 좀 담아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담을지 잘 모르겠다.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섹터가 너무 많은데 어떤 쪽으로 담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질문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또 특별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강의를 따로 진행한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주제로 좀 해주실 건가요? 뭐 주제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제가 네. 저번 주에 조금 진행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던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정권 교체가 됐죠. 네.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자세한 정책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을 때죠. 그때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남북 경협주가 대략 1년에서 2년 동안 굉장히 큰 폭등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정책주라는 거죠. 네. 정책주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시간 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해드린 이런 교육들 챙겨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면서 굉장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정책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1년 동안은 허니문 랠리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은 오히려 괜찮았고 또 그 안에서 정책 테마들은 정말 많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윤석열 당선인에 관련된 수혜주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하면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셔야지 우리 방송에서도 배워가시는 게 많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다 못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마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 화면 노란톡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우리 대표님과 한번 소통도 해보시고요. 아침에나 아니면 이제 주중에도 내가 만약에 시장이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대응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팍스경제TV에서 인증된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도움 받아보시고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중국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존을 아예 경제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좀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물류 대란 관련한다면 우리가 뭐 페노션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흥하해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은 별로 오르질 못했어요.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 건지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치가 너무나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네. 물류 대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BDI 지수라고 해서 해상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BDI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 현재 운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죠? 가격이 올라요. 이거는 우리가 뭐 먹는 뭐 물건 그 식품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까지 맞아요. 모든 거에 다 모든 거에 해당되죠.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야 되는 선박과 보내야 되는 물류는 너무나도 많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지금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1,000원에 팔던 제품을 네. 지금은 10,000원에 팔고 20,000원에 팔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 혹시 그 지금 러시아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러시아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요. 맥도널드를 지금 그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와서 맥도날드가 지금 영업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전쟁 국가다 보니까 지금 전범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자의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철회 전날에 샀던 이 햄버거 세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지난 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맥 지수가 있죠. 네. 빅맥 우리 뭐 사 먹어봤자 한 6, 7천 원.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5,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10만 원대, 20만 원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전날 산 게. 오. 예.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맥도날드를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희소성이 또 예, 있으니까. 그런 희소성이 바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 원인이란 말이에요. 네.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물류를 보내야 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선박도 부족하고 선박도 왜 부족해요? 어찌됐건 건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조가 뭐예요? 뭐 오징어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선박을 건조한다. 예,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건설은 건물, 건조는 선박을 제조하는 거예요. 자, 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원자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건조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이 걸릴 게 지금 3년, 4년이 걸리고 딜레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 선박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간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운주들이 지금 올라가야 할 때인데 왜 못 올라가냐? 맞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가치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반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적정한 주가인 이제 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적정 주가가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가이던스가 그 정도 나왔다는 이유는 뭐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HMM이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그 목표 주가를 넘어서는 폭등을 만들어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 가이던스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실적도 역대급이었죠. 네, 실적도 나왔죠.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예전처럼의 이런 해운주들이 움직여주기 첫 번째로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네. 이전에 움직였던 선반영의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컸던 것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돈에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정책이었죠?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 자,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쏴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걸까요? 국가가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국민들에게 돈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과 국가가 같이 돈을 퍼줬던 게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 된 거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에 가고요, 주식에 가고요, 비트코인에 가고요, 이런 투자 자산에게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시장에 있나요? 없죠. 없죠. 네. 한마디로 유동성은 두 번 다시 그런 유동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동성이 크고 돈이 많으니까 자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HMM이 지금은 초대형주가 됐습니다. 네. 보통의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막대한 돈이 필요할까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외국인의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네. 개인의 돈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팔자세죠. 환율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너무 올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해운주들은 당분간은 이런 뭐 폭등,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물류대란인데 왜 이 해운주들은 안 움직이지? 뭐 좀 의아했는데 좀 이 의아함이 확실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바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이 바이오주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위에 많은 종목들 드렸는데 급등주 좋아하시니까 특히나 또 바이오주로 하나 주셨는데 바로 27% 수익이 났단 말이죠. 공략일이 3월 10일인데 오늘 바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국전약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런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우리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에 관련된 수혜주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도 홍주원 대표님만의 홍픽 한번 나갈 겁니다. 그 홍픽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QR코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또 괜찮은 섹터에서 괜찮은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60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한 1,100명 넘으면 좀 히든 종목 괜찮은 거 주시는 거 어떨까요? 사실 뭐 네. 지금 장세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죠. 네. 근데 참고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뭐 리오프닝 얘기도 나오고 뭐 신풍제약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왔죠. 여러분들이 제약주를 원하면은 제약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리오프닝주를 원하면 리오프닝주를 드립니다. 네. 다만 이런 종목들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저한테 종목 받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럼요. 원래 여기 계통에서는 종목을 잘 안 주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끼시죠. 아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제가 찍으면 가는데 네. 그냥 주기가 그래요. 그럼요. 솔직히. 네. 예. 그냥 가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주도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토니모리 들어가라. 그 토니모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요번에 가장 먼저 움직여줬어요. 네. 그리고 30% 이상의 수익을 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리오프닝주 받고 싶으면 들어와라 해서
이제 또 그때 공략 드렸던 게 TJ 미디어.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제주 맥주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음. 리오프닝 관련주 돼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죠. 오늘 아시아나항공 올라왔죠? 네. 아시아나항공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해서 절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골라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공략, 그런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네. 예,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런 히든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종목들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한 1,100분까지만 더 넘게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섹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표님께서 요즘 좀 눈여겨보는 섹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앞으로 좀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앞으로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요. 네. 앞으로 갈 만한 섹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네. 바로 다음 주? 다음 주 어떨까요? 그거는 신도 모르죠. 다만 다만 네. 참고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시황을 보자면은 러시아가 6월까지 밀과 보리에 대한 주요 곡물 수출 금지를 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서방이 이전에 러시아산 곡물 금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금수라는 건 뭐예요? 수입을 금지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과 보리의 수출 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어느 정도 좀 보복하려고 하는 차원에 대한 가능성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농업 그리고 비료 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이런 뭐 농업이나 비료 이런 뭐 관련주들, 농업 비료. 그 농산물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골라서 좀 드릴 수 있다면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켈입니다. 니켈 관련주인데 니켈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죠. 네, 니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폭등이 나오다가 지금 당장에는 잠깐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어요. 네. 너무나도 많이 폭등을 해서. 아. 근데 거래 재개가 내일부터 됩니다. 네. 내일부터 됐을 때 이 니켈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니켈이 또다시 한번 폭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니켈 관련주들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이 보셨던 티플렉스라든가 뭐 한국선제, 황금 네. ST 이런 종목들이 니켈 관련주인데 네.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를 고르는 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서 뭐 요번 주 내지 다음 주에 바로바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라고 했을 때 좀 먼 미래를 보자면은 굉장히 좋은 산업들, 좀 중장기 관점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내가 폭등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폭등주라는 건 뭐죠? 적어도 50%, 100% 이상에 나오는 종목들을 폭등주라고 합니다. 꿈의 숫자입니다. 꿈의 숫자이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한신 기계로 네. 100% 이상의 수익을 내서 오늘 네. 무료 노란통 네. 메신저 톡방에서 수익 인증이 나왔습니다. 본 것 같아요. 100% 이상짜리 수익 네. 저는 1년에 수두룩하게 봅니다. 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상한가는 밥 먹듯이 봐요. 오늘 네. 뭐 국전약품이 장중 28.8%까지 올라갔어요. 네. 상한가 진배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종목도 계속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로 괜찮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아주 많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폭등주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 역시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꿈의 로망 아닐까요? 폭등주를 한번 잡아보는 거. 그런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거는 작년에 정말 힘든 시장이 9월 달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MP라는 종목을 우리 정말 단비 같은 종목으로 주셨는데 그게 드린 지 한 이틀 만에 바로 상한가 갔었거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상한가 가는 종목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전약품도 지난주 들여서 바로 27%까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해서 니켈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비료 농업 관련해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윤석열 관련주, 이 당선인 수혜주들은 노란톡 안에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세 가지 섹터에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괜찮을 종목들은 노란톡 안에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송이 15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종목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우리 시간 다 쓰고 맙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공개 추천주가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1,100명 넘는 순간 우리 히든 종목 하나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한 30명 남았습니다. 아니 20명 남았네요. 20분만 더 들어오시면 우리가 방송에서 또 지난주 국전약품처럼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선물을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 QR코드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메신저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우리 주 1회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이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대표님 보고 내가 이 시장 흔들릴 때도 마음과 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거 정치 테마긴 한데요. 탈모 관련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구성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안 위원장의 탈모약 반값 공약이 시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들, 투자하기 개인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급등 테마주를 참 공략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꿀팁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거 급등 테마주, 특히나 정치 테마주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정치 테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맥주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책주입니다. 인맥주는 굉장히 재료의 소멸성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맥주를 공략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주를 공략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책주를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정책주도 역시나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발적인 인기몰이용의 정책주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메인 정책인가? 한마디로 들러리 정책과 메인 정책. 들러리 정책은 뭐예요? 한마디로 좀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메인 정책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무조건 이 정책은 수행을 해야 되는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여기서 좀 고급 팁이 나오는데 무조건 정책주라고 해서 그 정책에 관련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정책에 관련된 관련주이면서도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마디로 이 정책이 아니지만 이 종목 자체로 펀더가 좋고 이 종목 자체로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책주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더 빛을 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테마로도 엮이는데 이 기업 자체부터가 이미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자, 대표님, 정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급등 테마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씩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운전수 마음이죠. 운전수 마음이요? 네, 그럼 세령 운전수를 어떻게 구별해요? 그런 건 이제 차트를 봐야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렸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차트를 보고 그런 세력의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러한 흐름을 체크를 해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항상 궁금해 하시죠. 그냥 뭐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을 그렇게 꼭꼭 집어내세요. 제가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 사람도 무슨 어떤 이론적인 얘기만 하네, 이게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시황도 정말로 잘 보지만 시황보다도 더 잘 보는 게 차트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 나온다 그러면 나와요. 네. 이거 쏜다 그러면 쏩니다. 특히나 막 보조지표 이런 거 이용도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보죠.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깨끗합니다, 아주. 제가 보는 차트를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자면요. 네. 네, 이게 다예요. 없어요, 뭐가. 네, 이게 다입니다.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양봉, 음봉, 이것만 캔들. 보고 다 분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당연하죠. 네.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보조지표들 보죠. 우리 앵커님은 어떤 보조지표 보시나요? 저도 이제 홍 전 대표님한테 처음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표님한테 배워서 보조지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지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차트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조지표로 쓰는 거란 말이죠,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미 차트를 봤을 때 그 네. 보조지표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지표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보조지표가 주는 큰 취약점이 있어요. 너무나 맹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뭐예요? 한마디로 보조죠. 보조예요, 네. 보조.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보조지표의 그 보조 수단인데 그거를 맹신을 합니다. 근데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보조지표가 아니라 차트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끼와 패턴,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추세를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MP 이야기 나왔는데, 네. 자, 급등주 달라 그래서 MP를 드렸습니다. 네. MP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바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11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자, 그럼 이거는 보조지표에서 상한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하지만 차트의 큰 흐름에서는 얘는 급등이 나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100%짜리인지 50%짜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그때의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해 나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운용을 하는 거예요. 계좌를 같이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하자면요. 네.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에 맹신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보조지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지금 차트 보셨잖아요. 차트에 뭐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홍 전 대표님과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요. 이분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종목을 얻고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수익 인증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도 지금 이 관련된 이 히든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8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8분만 더 들어오신다면요. 지난주 국전약품과 같은 그런 폭등주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간다고 하면 종목들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주다 보면 이 급등주들이 소중한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시는데 지금 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생각해서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도 설정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방송 지금 한 7분 남았는데 이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안에서 윤석열 이 당선인 관련 수혜주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시장에 한 주에 한 번씩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너무 파란불만 가득하다 하신다면 이 톡방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요. 수익 인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 계좌는 빨간색인데 내 포트폴리오 다 빨간색이에요.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이 2022년에는 전부 다 계좌 좀 플러스로 만들어 보셔야겠죠. QR코드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등주 투자 꿀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 2명 남았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이 관련돼서 히든 종목을 하나 주신다고 하면 아까 네. 전에 비료, 뭐 사료 아니면 네. 또 니켈 관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요 세 가지 중에 있을까요? 뭐 세 개 다 드리죠 뭐. 세 개 다 주신다고요? 상한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골라드려보겠습니다. 상한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나도 이 계좌에 상한가 가는 종목 한번 맛보고 싶으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종목 세 개나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1,100명 넘었습니다, 대표님. 자, 네. 넘었네요. 그러면요. 오늘 요 세 가지 섹터에서 한 종목씩 골라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은 네. 뭐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자,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가기만 하면야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거죠. 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 섞인 걱정스러운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너무 빠른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쳐요. 계좌가 다치고 맞아요. 이 좀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내려두시고 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조금 앞으로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게 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요. 이 관련된 이 오늘 얘기해 주실 강의는 윤석열 관련 수혜주도 있을 수 있겠고 요 세 가지 종목까지 다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을 해드리기로 한 게 네. 사실은 당장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다음 주나 뭐 요번 주나 바로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 세 종목을 추려드리고 네. 그 이외에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주 파헤치기 이 정책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거기 관련된 무엇이 있는지 그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드릴 거고 사실은 급등주 여러분 우리가 한번 VI 걸리면은 우와 VI다 하고 좋아하잖아요.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봤자 1-20%입니다. 1-20%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네. 큰 수익일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10% 단위는 수익으로 쳐주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제 높게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막 네. 70%, 80%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짜릿한 이런 거. 네, 입절을 딱 네. 입절 버튼을 눌렀을 때 야, 내가 이런 것도 먹어보는구나 하는 감정을 느껴드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제가 3월 2일 기준으로 아주 초창기 것만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요. 7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가 한 3달에서 수익률 난 종목도 있지만 그거를 가져오기에는 표가 너무 작았어요. 이 표 보여드리다가 시간 다 가니까 제가 짧게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월, 2월, 3월 만에 또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 오늘 가져오지 못해서 아쉬운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바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3개 종목입니다. 원래는 제가 1개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무려 3개나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더 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혼자 투자하기 어렵고 내 종목만 계속 마이너스고 나 지금 이거 손절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의 세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수익 났던 국전약품 저는 못 샀단 말이에요. 제가 깜빡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제가 못 샀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데 저처럼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종목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1,100명 넘는 순간부터 우르르르 들어오셨네요. 우리 종목이 너무 궁금한가 봐요. 여러분들 국전약품 오늘 오른 거 아시죠? 단기간에 며칠 만에 27% 수익률 봤는데 이것보다 더 갈 수 있는 폭등주를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폭등주는 노란톡 안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주구장창 하락만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세요. 그냥 하락만 나왔습니다. 이 하락장에 제가 수익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진짜 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서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진짜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고요. 오시면은 주식이 뭔지 제대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리는 홍지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